5.18 민주화운동 속에는 역사의 한 귀퉁이로 밀려난 이들이 있었다. 그 중심에 있던 한 사람, 안병하 국장. 그는 경찰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을 지키는 데 앞장섰고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그로 인해 안병하 국장은 5월에 피바람이 지난 뒤 당시의 책임자였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고 강압에 의해 사표를 썼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겪은 유가족들은 아직도 통안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TVN 5.18 특집 다큐멘터리 5월의 경찰, 나의 아버지 제2부 발자취에 남아있는 길. 민주화를 이 땅에 새기기까지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안병하 국장이 걸어온 길은 참으로 외로웠다. 강주하,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서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이름을 되새기며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해지는 벅찬 감정을 느낀다. 이 안병하 국장같이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내려서 위에서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거부하기란 것은 정말 큰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계엄군의 그 폭압에 맞서서 앞에서 안병하 평전을 쓴 이재희 작가의 말처럼 그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아버지 안병하 국장은 내가 아는 경찰 중 가장 올곧은 분이었다. 그렇다면 안병하 국장에게 경찰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 국가폭력 그 최전선을 담당을 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재희 작가의 말처럼 안병하 국장은 경찰의 역할을 두고 언제나 시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안병하 국장이 걸어간 경찰의 길이었다. 그러나 정작 안병하 국장은 고문 후유증으로 남은 여생을 힘들게 보냈다. 투병 당시 홀로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시작한 생각의 정리는 미완성의 비망록으로 남았다. 쓰는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쓴 것 같아요. 종이도 아주 행편 종이에다가 쓰셨더라고. 전임순 여사의 말처럼 비망록은 안병하 국장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됐다. 아마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견했던 것 같다. 저는 지난 79년 2월 20일부터 80년 5월 24일까지 전남 경찰국장으로 봉직한 바 있는 안병하입니다. 그 당시 전남 경찰국 산하에는 24개 경찰서와 해양 경비를 맡고 있던 3개 전경대대와 2개 기동중대가 있었으며 80년 5월 17일 자정 전 지역으로 계엄령이 확대 실시되기 전까지의 광주를 위시한 전남 일대의 치안 상태는 타 도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안병하 국장의 비망록은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6필로 작성됐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주 시민에 대한 애정이었다. 그 시민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그렇게 도와준 거 후대할 때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임순 여사의 말처럼 안병하 국장은 광주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에 감명했고 그 마음은 곧 광주에 대한 각별한 마음으로 이어졌다. 이 부분은 이재희 작가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병하 국장이 24일인가 5일인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목숨을 걸고 들어온다고 당시에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긴장을 해서
26일 날 아침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광주경찰서 가려고 그러는데 딱 앞에 정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민군들이 한 30여 명이 딱 둘러싸니까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나 경찰국장이다 하고 신분을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 보시라고 안내까지 해서 그래서 광주경찰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서장이 나와 있었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경찰국장실까지 들어갔습니다. 뒤에 가서 자기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전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옷도 그대로 있고 문서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아주 감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정부는 강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입니다. 우선 강주 시민과 온 국민이 그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강주시에서 기념일을 먼저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망월동 묘역은 민주 성지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묘역의 확장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중에서 아직까지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무렵 나는 안병화 국장이라는 한 사람이 남긴 생전의 흔적을 따라가며 내 아버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순직을 인정받는 일이었다. 당시 지금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치안본부부터 연금공단까지 관련된 부처는 다 돌아다녔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뿐이었다. 우리도 신청하라 그래 신청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광주 그 희생자들이 문제였지 우리 공무원들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죠. 8일간을 구구합수부에 구금된 거 그것만 인정을 해 주길래 그래서 재판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재판을 해서 광주로 인해서 사망하고 광주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는 거 강제 해직 당하는 거 그때 판결이 났어요. 전임순 여사의 말처럼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다. 1992년 시작한 5.18 희생 인정은 2해를 넘긴 1994년 안병화 국장에 대한 불법 구금과 고문 사실을 인정해 800여만 원의 기타 지원금이 결정됐다. 5.18 희생 인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아버지 선택 아래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지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분명 경찰과 그의 가족들은 시대가 낳은 피해자였지만 아무도 피해자인 줄 몰랐다. 8일간 구금당했던 것만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 당시 우리 유족들은 보상금 취소를 요청하고 다시 판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997년에 최종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안병화 국장이 1988년에 사망한 후 17년이 지난 2005년 보훈처는 안병화 국장의 순직을 인정했다. 당시 연고도 없던 충북 충주시의 한 공원묘지에 안장돼 있던 안병화 국장은 25년이란 세월을 견디고서야 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될 수 있었다. 이후 2017년 1계급 올린 치안감으로 특진 추소하면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특진했고 앞서 같은 해 8월 경찰청은 올해 경찰용으로 고 안병화 치안감을 선정했다. 우리가 무슨 뭐 영웅 경찰 되고 무슨 호국 인물이 됐다고 15년에는 호국 인물로 또 이제 선정됐어요. 8월에 호국 인물로. 군에서도 이제 그때 공을 세워서 국가유공자거든요.
전임순 여사가 말했듯 안병화 치안감은 2015년에 8월에 호국인물로 선정됐다. 전남경찰청에서는 그의 추모 흉상을 세우는 등 5.18 숨은 영웅의 명예회복에 앞장섰다. 그러나 유족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행정소송을 통해 전임순 여사가 2010년부터 안병화 치안감의 순직 인정에 대한 보훈급여를 받기 시작하자 환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1997년에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과 이중 보상이라는 이유였다. 보상이 아니죠. 국장님이 받아야 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모든 걸 알게 됐고 영웅 경찰으로까지 그걸 해줬으면서도 우리한테 줘야 할 거는 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전임순 여사는 기다림에 지쳐 법에 호소했고 이중보상 환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법적 다툼에 나섰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녹록치 않은 형편에 나라든 광주시의 환수 통보는 우리를 막막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전임순 여사의 마음고생도 심했다. 참 그때는 나는 광주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광주에서만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나 싶어가지고 참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니까 또 세월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현재 공무원들은 5.18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참 원망스럽더라고.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역사의 돌팔매질에 멍들어가는 유가족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병화 치안관님 유가족들께서 5.18 보상금 중복 지급 문제 관련해서 광주시에 섭섭하고 또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광주시에 또 이렇게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광주시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유가족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것 아니냐고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다. 때로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족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생긴 날이면 아버지가 입을 굳게 닫았던 것처럼 나 역시도 침묵해야 하는 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럴 수 없다. 내가 지금 포기한다면 그동안 우리 가족이 겪은 뼈 아픈 시간은 의미를 잃어버린다. 자기 책임은 진짜 경찰로서 소임을 다 했다고 봐요. 저는요 희생됐지만 지금도 그건 후회하지 않아요. 전임순 여사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들은 안병화 치안감의 선택이 옳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안병화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공직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공직자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재희 작가의 말처럼 안병화 치안감에 대한 평가는 공직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공직자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어디까지고 지켜야 할 직무 범위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그마한 권한이라도 주어지면은 그 권한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넘어서서 무제한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우리 그 검찰 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양상들은 검찰이라는 이름 앞에 자주 붙는 단어가 있다. 무소불위. 즉 검찰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통제받지 않는 집단의 대명사로 불렸다. 이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 기소권이 명문화된 후부터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검찰의 권한이 높아지면 공정함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 결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지난 1월 1일부로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이에 관한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팀 광문준 경정의 설명이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이런 민주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자, 이런 취지고요. 검찰권 분산을 위한 검찰 개혁의 과제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검찰 개혁 과제로서 대표적인 게 바로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오는 흔들림은 피할 수 없다. 수사권 조정도 그렇다. 그러다 보니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경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광문중 경정은 경찰의 달라진 점을 전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향성을 위해서요. 그 전에 이제 경찰청장,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서장들, 이런 수직적인 구조, 경찰 내에서 수직적인 구조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면서도 또 견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 내부에서도요,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둬가지고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한 겁니다. 경찰은 새롭게 생긴 힘을 나누며 경찰 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지금 경찰에게 중요한 것은 힘을 가졌을 때 남용하지 않으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느냐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찰은 그 모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정말 경찰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시기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니었는가. 우리 전남 도경국장 안병화 국장이 계셨는데요. 이런 또 선배 경찰관들의 모습을 잘 저희들이 본받아가지고 현재 우리 후배 경찰관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득 최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LH 임지공 땅 투기 사건을 보며 저들이 돈에 눈이 멀지 않고 자신의 소임을 다했더라면 이런 공분을 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누구라도 땅을 사는 것은 자유지만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남용은 분명히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권한에는 책임과 한계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라. 그것이 민주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이재희 작가의 말대로라면 온전한 민주화란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시키는 것이리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 1980년 봄, 서울을 필두로 전국에서 일어났지만 광주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던 민주화. 너무도 많은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주화 운동은 과연 끝난 것일까?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이 사회 메커니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언론이죠. 언론이 없다면은 어떻게 모든 비밀이나 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되고 제어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언론이 깨어있으면서 철저하게 권력을 감시를 하고 인권 유린에 대해서 감시를 해주고 이래야지 그런 기능이 순기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재희 작가의 생각처럼 언론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민주화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회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리에서 개인은 개인의 삶에서 건강한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안병화 치안감이 보여준 올곧은 신념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의 5월은 올해로 41번째를 맞이했다. 아버지는 비록 세상에 안 계시지만
나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온기를 품고 또 한 걸음 내디딜 것이다. (5월의) 경찰 나의 아버지 안병화 치안감님께 생전에 아버지께서 전남경찰국장으로 발령받기 얼마 전 국립묘지 경찰묘역을 가리키며 호재야 나 죽으면 저 국립묘지에 누워 있을 테니 걱정 말아라 하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들었던 말인데 이제와 그 말이 왜 이리도 가슴에 사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다 병을 얻었던 당신의 시간을 제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작은 위안이 되는 것은 아버지는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누구에게나 당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는 날까지 3가지 고통을 안고 가셨던 점을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80년에 전남경찰은 힘이 없어 시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 나를 따랐던 부하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채감,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점까지 이만큼 살고 보니 아버지가 느꼈던 괴로움이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려지는 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아버지 생전에 풀지 못하셨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부족한 막내 아들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경찰을 사랑하고 부하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정신을 기리며 안병화 치안감의 셋째 아들 안호재 올림. TVN 5.18 특집 다큐멘터리 5월의 경찰 나의 아버지. 지금까지 기획 김우진, 연출 나재규, 구성 김정선, 나레이션 안호재, 제작의 광주교통방송이었습니다.